되니까 떨리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버님이 오신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아버님이랑 친구 돼서 오늘 스튜디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제가 좀 잘 사실 못해요. 새로운 아버님에게는 제가 저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려고요. 아버님을 꼭 제 친구로 만들겠습니다. 파이팅!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앉으세요. 먼저 여기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예인 양을 좋아하는 딸을 둔 아빠 박근식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선희 팬클럽 홍당무에 가입했었어요. 방송국에 엽서도 보내고 테이프도 사고, 그 테이프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겉에 표지에 사진만 봐도 그냥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했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제가 막 그를 막 이해까지는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동안 좋아했고 앞으로도 평생 좋아할 예인 언니에게 2014년 11월이었어요. 평소처럼 음방을 보는데 교복에 포니테일, 무쌍인데 큰 눈, 귀여운 얼굴인데 키가 큰 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맑은 저 사람은 뭐지? 하고 넘어갔다가 언니가 안녕으로 컴백하는 3월이 됐어요. 비눗방울이 가득한 무대에서 언니의 완벽한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잡혔는데 딱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순간 나 입덕하는구나 싶었어요. 입덕하는 순간은 그런 순간은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포토카드 같은 거 있을 때 다른 분 나오면 좀 싫어하는 거, 막 화내는 거. 또 사야 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앨범에. 네. 근데 걔는 약간 뽑기운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는 그 콘서트 가서 네. 거기서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콘서트도 왔구나. 예, 제가 데려간 적도 있고 데려다 준 적도 있고. 같이 관람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좀 힘들고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도 아닌데 부정적이 좀 약간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얘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는데 뭐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약간 이해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언니 춤선 모르는 사람 있어요? 리아킴도 인정한 무용 전공자의 우아한 춤선. 그렇게 매혹적이다가도 갑자기 엉뚱한 고란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게 내 언니지 싶으면서 웃음이 지어져요. 캠퍼스를 컴퍼스라고, 테페미를 폐쇄적이라고 하는 언니만의 말이 너무 좋아요. 저도 모르게 언니의 고단어를 먹고 있다니까요. 아버님 너무 웃겨. 이게 뭐죠? 먹고가 뭐죠, 이게? 못고가 이제 제가 데뷔 초 때 이제 리얼리티를 찍었는데 이제 제가 팬분들 편지를 먹고 있어요 이랬어요. 제가 모으고 있다를 제가 이제 먹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멤버 언니들이 먹고? 막 이래서 먹고 있다고요? 이러면서 제가 좀 말을 좀 약간 말바보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걸 고란어라고 하나요? 네, 제가 별명이 고란이거든요. 고란이가 말을 못하면 고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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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참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네요.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춤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발목을 다치셔가지고 네. 이게 여기 들어오게 K-팝으로 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굽 높은 신발이나 이런 거 신으면 네.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런 이야기들이나 좀 그런 걸 이제 따님분이랑 자주 나누시나요? 막 자주는 친구처럼? 아니고요. 그냥 서로 기분 좋을 때 이야기는 하는데 서로 약간 뭉뚝뚝해가지고요. 약간 저도 아빠랑 서로 기분 좋을 때만 대화 많이 하거든요. 나의 아빠에게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빠가 처음이고 딸도 처음이고 맞아요. 서로 다 이해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막 딸이 팔짱 끼고 이러면 좋으세요? 아, 좋죠. 아, 좋아요? 네. 아, 자주 해야겠다. 네, 자주 하세요. 네, 좋아요. 좋아하실 거예요. 아, 참고하겠습니다. 덕질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던 부모님과도 사이가 나빴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언니처럼 멋있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춤추는 제 모습이 정말 좋았거든요. 용기가 없어서 당당하게 꿈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기는데 급급하느라 제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 잃어버렸던 때였어요. 우울해하고 있을 때 언니가 킹덤에 나온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의 OST에 맞춰 현대무용을 추는 언니를 보면서 부러웠어요. 평소 러블리즈랑 다른 스타일의 춤도 언니는 저렇게 자신있게 추는데 난 뭐하고 있나 싶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오디션도 보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도전해봤어요. 이제는 다른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해봤으니 후회는 없답니다. 언니, 제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막막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편안하게 해줬던 건 바로 언니의 목소리 덕분이었어요. 언니 덕에 제 10대를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어머, 제가 더 감동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편지 내용에 이제 오디션도 보고 이제 저와 같은 이제 그 아이돌 가수라는 꿈을 키우셨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 그때는 한참 공부할 시기였는데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근데 몰래 자기가 가서 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저희는 뭐 단칼로 얘기하죠. 넌 안 돼. 정말 제가 사랑하는 딸인데 좋은 말을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긴 하죠. 제 딸이 오디션을 이렇게 보고 예인님을 보고서 오디션도 보고 이런 꿈을 꿨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알았는데 네. 예인님이 모든 걸 많이 좌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딸. 그러니까요. 그래도 되게 대단한 게 이제 따님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이 오디션을 보러 간다라는 게 그 오디션이 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그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그런 되게 복잡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가는 게 저는 그거를 해냈다라는 것부터가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과정들을 혼자서 뭔가 해냈다는 게 다른 어떤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다른 걸 도전할 때도 분명히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저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혹시 이런 연예인 생활 한다고 하셨을 때 예인 양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은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데뷔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제가 엄마한테 이제 말씀드리기에도 나 어차피 데뷔는 못한다. 그냥 연습생이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난 아직 어리니까 1년만 연습생이라는 거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은 다시 무용 열심히 해서 나 꼭 인서울 대학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알았다 하고 했는데 제가 데뷔를 예약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되게 심한 반대는 안 하셨네요. 네, 엄마 아빠가 제가 뭐 하는 거에 있어서 큰 반대를 하셨던 적이 없으세요. 그게 제가 점점 나이를 먹고 클수록 되게 감사함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이제 따님분도 제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버님께도 한번 위로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와.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있었던 그 온 길을 기억해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널 마주칠 리 없어져 버린 덩그러니 넌 어딨니 이런 노래 잘하시네요. 이런 노래예요. 아 부끄러워. 역시 가수네요. 노래 잘하시고 끄듬처리 좋네요. 아 감사해요. 뭘 좋아하시네요. 네. 언니는 제 10대를 꽉 채워준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백이란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이제 언니한테 꺼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언니가 러블리너스를 생각했던 것처럼 러블리너스도 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잊지 마요. 제 20대도 오래오래 함께 채워주세요. 사랑해요 정혜인. 예인 언니의 604번째 팬 현진이가. 예전에 저도 연예인을 좋아했었지만 네. 딸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약간 뒤로 하면서 이 예인 양을 좋아하는 게 약간은 네. 불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또 이렇게 막상 예인 양을 앞에서 보고 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예인 양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그쵸. 친구들한테도 항상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주고 네. 항상 좋은 생각 많이 갖게 네.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현진이도 이제 저 때문에 막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는데 저는 정말 반대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저는 현진이랑 이제 현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이렇게 아버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는 정말 그렇게 덕분에 제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금 25인데 이제 곧 내년이 되니까 26, 6, 7, 8, 5년 뒤면 제가 이제 30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 5년을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양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팬분들과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의 10대도 그랬거든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어땠어? 재밌었고 예인님에 대해서 너에 대한 진심을 내가 대신 전해준 것 같고 눈이 맑은 사람은 역시 사람이 너무 인성이 좋구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예인님을 빌어서. 그리고 너가 참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자꾸 울어. 아니야. 내가 편지에 그런 내용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랑 얘기도 잘 못했고 그래.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 아빠한테. 울지 말고 자꾸 왜 울어. 아빠랑 좀 더 많이 얘기해보고 더 얘기해보고 싶어. 너도 더 착하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그런 마음 잊지 말고 열심히 지금처럼 잘 살면 돼. 잘하고 있어. 고마워. 고맙긴. 나 처음 알아보는데 울지 마. 자꾸 왜 울어.